경기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특성급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발급 초반부하고 창원, 광명, 우수급 경주에서는 어수선하게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전노장 여민호가 전일 멋진 투입 승부로 이변을 만들어냈었는데요. 2019년 11월 30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고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572배라는 대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창원 경주도 어렵게 흘러갔는데요. 예상평에서 불안하다 말씀드렸었던 김재영이 고전이 있었고요. 착순권에서 또 인기 순위 밖에 있었던 선수들이 착순권 진입하면서 중배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대부분의 경주가 강자들이 선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 저배당을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편성은 안정적이었지만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금일만큼은 급별로 한 경주 내지 또 두 경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배당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구독자님이 많이 늘어나면서 힘이 들지만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는 또 악의적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의 없는 글을 보면 신고하고 차단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경쟁업체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독자님이 늘어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렇지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륜 쪽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도 쓰이고 방송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차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중을 떠나서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당분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문승기가 전에 추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승기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문승기 입장에서는 4번 박일영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일영 저치기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지영이 박일영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박일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박일영이 힘을 쓰고 문승기가 몰고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문승기 뒷자리는 허은혜들인지 김무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은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성현하고 조동우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노성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동우의 컨디션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성진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김성진이 버텨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근적 선수들이에요. 노성현하고 조동우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오디안하고 이한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솔직히 오디안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유 부리면서 완승을 거뒀어요. 이한성은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 이한성도 결승 가기에서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차권 진입해도 결승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득점 높은 선수가 2차권을 밀려나게 된다면 이한성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한성과 오디안의 타협 가능성하고 이한성이 오디안을 넘어서는 경주권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송승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여유 부리면서 후미권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송승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만섭과 손지영이 후미권에서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상인이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만 금일은 내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만섭과 손지영이 후미권에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상인이 버텨내는 송승현이 시속감만 좋다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인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김용진이 전일 힘을 썼다가 물을 먹으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힘 썼다가는 결승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처럼 경주 펼쳐나가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고재성이라든지 이유정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유정을 앞에다 두고 고재성을 뒤에다 붙이면서 완급 조절해 나간다면 김용진과 고재성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전일 봐서는 김용진이 좀 무리한 욕심을 냈었죠. 금일도 또 무리하게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김용진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문승기가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과연 문승기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록만 놓고 본다면 허운해가 단연 돋보입니다. 발주 대처가 좋죠. 후미 견제는 좋은데 추입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승기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김무진이 문승기의 뒤를 후미 거는 막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무진은 기회가 된다면 직선 추입발까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승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박일영을 앞에다 두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박일영이 타이밍 잡아 나가니까 후미권에서 손정이 꼼짝 못했어요.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승기도 경주 봤죠. 박일영을 아무래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일영을 앞에다 두고 문승기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를 허운해라든지 김무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일 같은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문승기와 박일영의 전략적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3번 중 누가 마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허운해가 김만섭 뒤를 마크해 나가다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문승기가 허운해 달고 쏘기만 한다면 충분히 추입도 견제해 나갈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충분하죠. 전일 같은 몸 상태 박일영이 유지해 준다면 문승기가 박일영에게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 문승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박일영 머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일영이 또다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된다면 수도권 선배 허운해가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전일도 김무진이 마크 기회 노렸다가 쫓아가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4번의 뒷자리를 초반부터 물고 가면서 문승기에게 자리를 내주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4번과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김무진보다는 허운해 쪽에 추입 부담 없는 마크력 좋은 허운해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 4번, 1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7번, 4번, 1번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무진의 틈새 공략이 아무래도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노성현이 금일만큼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동우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두 선수가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을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성진의 초조 선행을 노성현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선행을 2번이 마크해 나가고 일단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점수대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이 자리 잡고 그 뒤를 이웅주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진의 선행감만 좋다면 노성현이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동우 때문에 김성진을 끝까지 지켜주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동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권 연합이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2번하고 6번이 싸우게 된다면 김성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성진도 전일 직선에서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응주가 노성현의 뒤나 조동우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성현하고 조동우가 싸우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하고 6번 쌍복 경주권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요 2번, 6번 7번이 단연 독보입니다. 하지만 7번이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 6번 때문에 버텨내지 못한다면 2번, 6번,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뭐 3복승 배당 거만거만 할 것 같은데 전 7번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오디안하고 이한성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디안도 우승을 해야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한성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앞선 경주 때 또는 강자가 2차권을 밀려나게 된다면 이한성 결승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하고 7번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오디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무대 경험이 많은 이한성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느냐 1번이 7번 견제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두 선수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광명 경주 특성급 경주에서 쌍승보다는 복승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됐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이번 편성 잘 보시고 복승계 한 방으로 공략해 본다면 복승 중심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아무래도 오대안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과 7번 쌍복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오디안도 이한성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한성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오디안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엄재천이 호미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상황에 따라서 엄재천의 직선 추입발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1번하고 7번이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에 엄재천이 이들 상대로 직선에서 한꺼번에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착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이라든지 7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4경주권, 7-4경주권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1번, 7번 쌍복을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도 순리대로 간다면 1번, 7번, 4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박경태가 오디안과 연합해쳐 나가게 된다면 1번, 7번,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 7번, 4번이 주력이라는 점,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승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뭐 기세도 좋고 컨디션도 좋아요. 전일도 흠이 견제 나서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송승현은 우승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김만섭이 있고 김상인이 있고 손정이 있어요. 과연 송승현 뒷자리를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송승현이 독자적으로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의 중심은 아무래도 2번이 힘을 쓰고 3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1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상인이 마크로 가는 작전 펼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릴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리면 12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송승현도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굳이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챙겨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병주 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전 송승현 지켜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김상인의 선행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문제는 3번의 뒤를 1번이 마크해 나가느냐 5번이 마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이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손정이 한 살 터이기 때문에 아마 시절 친분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정 보니까 아무래도 전 김만섭 쪽에 발주대 2.4년 나갈 수 있는 김만섭 쪽에 전일은 병주 타고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저측이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실력자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김만섭이 또 충청권 서두라고 또 친분이 두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송승현과 전략적 연합입니다. 3번하고 1번을 차선책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3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1번을 차선으로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번, 2번 송승현을 중심으로 1번, 2번, 5번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저는 힘을 쓸 수 있는 김상인, 어차피 1번하고 5번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련한 김상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뭐 이번 편성 김상인이 월등하기 때문에 뭐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2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죠. 1번하고 5번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김상인의 선행을 송승현이 기다리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만섭이 냅다 저측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전 경주에서도 김만섭이 터회 경주 때 깜짝 우승으로 이변 만들어내면서 결승까지 갔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만섭 머리에 손주영입니다. 김만섭 머리에 김상인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경제 중심은 3번이에요. 3번 중심으로 2번과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진 전일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속도 안 나왔어요. 결국 직선에서 잡히면서 2차도 아닌 3차권에 만족했었던 김영진, 금일만큼은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유정이 전일도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영진이 이유정을 활용해 나가고 고재성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래저래 고재성이 마크력도 뛰어나고 뭐 저측 타임까지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유정은 뭔가 좀 딜레마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반 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크도 가능하고 힘도 쓸 수 있는 고재성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정이 또 때립니다. 5번이 몰가서 출입해 나간다면 5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영진이 월등하기 때문에 뭐 결승전 물도 많이 먹었었던 김영진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전일처럼 뭔가 좀 서두르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진이 또다시 김경록의 병주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고재성하고 이유정이 8.1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뭐 동갑내기 친구들, 뭐 김영진 떨궈내자고 뭉치면 됩니다. 이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동갑내기 친구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전일 김경록 병주 태워서 김만섭 날렸어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또래 선수들이 뭉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6번, 2번, 1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영진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5번과 2번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뭐 저의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켜야 레싱 경륜왕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창원 교차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